안녕하세요. 하이에드 교육연구소 정경숙입니다. 오래간만에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번 아마도 짧은 기간 동안에 이번에 그 3년 특례, 10년 특례 지원에서 조금 방식이 바뀐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아마 지원 마감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벌써 저희가 1차 합격 발표가 있는 대학들은 벌써 합격 발표를 해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년 특례, 10년 특례 그 재외국민 특별 전형의 1차 합격자들이 어떤 식으로 서류를 낸 친구들이 합격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서류 분석하고 면접 준비를 좀 간단히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어떤 생기부 대체 소식과 활동 증빙 서류 제출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논란들도 있고 저도 역시 좀 억울하게 오해를 좀 많이 사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좀 어머님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 다음 지금 현재 2학년 즉 내년에 입시를 치러야 되는 어떤 학생들인 경우에 조금 더 혼란 없이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먼저 올해부터 저희가 12년 특례가 지원 개수 제한이 풀리다 보니 이번에 거의 10개 이상 지원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한꺼번에 10개 이상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제출을 해야 되고 각 대학마다 활동 증빙 서류나 뭐 그 대체 서식이나 뭐 증빙 자료를 만드는 방식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편집들을 다 좀 새롭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좀 바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제일 오해가 많았었냐면 바로 이 생기부 대체 서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들 중에 보통 한국 국제학교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제학교라고 얘기하는 곳들은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생기부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대로 반영되고 보고되어진다라고 보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해외에 있는 그냥 로컬 학교의 국제부 같은 경우에는 정식 한국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한글로 작성된 생기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 생기부랑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정리하는 방식과 대학마다 제출해서 내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게 마치 뭔가 어떤 지금 현재 그 학교 국제부에 계신 담당 선생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 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냥 다 사실이냐 막 알고 계시다 보니까 저랑 중간에 부닥치셔가지고 조금 저하고 좀 안 좋은 뭐 얘기들도 좀 오가는 분들도 사실은 조금 계신데 뭐 어떻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이게 좀 그만큼 혼란이 될 만큼의 어떤 서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부모님께서 좀 잘 알고 계셔야 학생들의 어떤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 정식으로 한국 국제학교라고 되어 있는 곳이 아닌 이상에는 그 생기부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체 서식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대체 서식의 증빙 자료로 그냥 그 생기부 자체를 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대체 서식의 증빙 자료를 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대학마다 모집 전형 끝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하게 증빙 서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생기부 있는데요? 라고 해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건 한국 그 생기부와 호환이 되는 생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의 어떤 그런 스펙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 증빙 서류를 바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활동이나 그 상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페이지 수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그 활동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활동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활동 개수와 증빙 서류 제출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면 오히려 상 중에서는 제일 좋은 상을 쓰고 그 상을 비롯한 모든 수상 내역이 들어가 있는 한 장의 확인서를 집어넣게 되면 큰 상만을 쓰긴 썼지만 나머지 상들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해서 똑같이 10장을 내더라도 더 많은 수상 내역을 보여줄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증빙 서류들을 각 대학에서 해라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안 된다라는 거에만 걸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학생을 강조할 수 있는 서류들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자세하게 넣을 수 있을 만큼 증빙 서류의 페이지가 제출할 수 있는 활동 숫자보다 더 많은지 아니면 활동 숫자와 증빙 서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증빙 서류 하나를 만들 때 내가 제출하고자 하는 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활동 증빙 서류와 생기부 대체 서식을 정확하게 만드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중간에 막 마감 앞두고 되게 혼선을 빚었던 게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설명회를 할 생각입니다. 곧. 그래서 이번에 재외국민 전형에서 서류를 어떤 식으로 제출했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오해가 어떤 거였고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제가 어떤 방식으로 짚어드릴 수 있다는 걸 줌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 뭐 이번에 뭐 나 냈으니까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줌 설명회에 들어오셔서 제가 뭐 자세한 어떤 서류들을 다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좀 와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그 성특 12특 뭐 1차 의예과나 뭐 이런 것들의 1차 합격자들의 어떤 서류들을 분석해 봤을 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충분히 많이 제출했었던 학생들이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적이 좋든 안 좋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충분히 냈었던 학생, 충분히 성의를 가지고 냈었던 학생들이 다 1차에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면접이 좀 진행되고 있고 7월 21일서부터 8월 1일까지 1단계 합격 발표가 있는 학교들이 뭐 갖춘 데 이미 났고요. 그다음에 뭐 건국대, 뭐 고려대, 세종약대, 뭐 건양대, 의대, 뭐 아주대, 의대는 이제 뭐 지필고사 본 다음에 결과로 발표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발표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뭐 건양대처럼 그냥 뭐 그런 거 서류 적부만 가지고 됐을 경우에는 이건 사실은 대학 자체의 기준이 있는 거지 이거는 뭐 저희가 그 기준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닌 거고 나머지 대학들은 그 제출됐던 서류들이 얼마나 성의껏 충분히 많이 냈는지에 따라서 아마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의대든 약대든 아니면 그냥 일반 뭐 문과 계열이든 기본적으로 이제 문과 계열 그 문과 계열 다 제시문이나 어떤 인적성 면접 베이스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적성 문제인 경우에는 제출 서류 기반으로 해서 내가 냈던 서류고 내가 했던 활동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변을 준비해 보지 않으면 정말 당황스러워서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했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MMI나 제시문 면접처럼 의예과 면접이 진행되는 대학들은 다양한 어떤 케이스에서 어떤 논리적인 어떤 맥을 가지고 이 친구가 답변할 수 있는지도 질문과 답변과 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과 답변까지를 성실히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또한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 면접 발표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도 지금 가천대 의대 이제 약대 1차 합격한 학생들이 지금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그 학업 관련 또는 뭐 본인의 인적성 관련 또는 그다음에 의학대 그 전공에 대한 어떤 관심 관련해서 한 세네 가지 분야로 질문이 8분 동안 면접이 이루어지지만 그 다양한 분야에서 면접이 5분의 면접관이 들어오셔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제출했던 서류 대비 그 자료를 분석을 그 기본으로 해서 어떤 문항까지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답변과 그에 대한 어떤 예상 추가 질문이 무엇인지까지를 좀 성실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뭐 스펙은 뭐 예를 들어서 SAT가 몇 점 이상이다, 뭐 재수생은 붙었다 안 붙었다 이번에 재수생들도 많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수생이다 아니다의 개념이 이번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출했던 서류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우수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충분히 보여준 학생들 위주로 지금 합격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차 합격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제출하셨던 서류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합격 발표를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IB 점수가 전반적으로 뭐 어떤 특정 지역 아이들은 뭐 IB 만점 학생들도 많지만 지금은 이제 뭐 프리딕 만점이었던 학생들 중에 점수가 뭐 굉장히 뭐 39점서부터 40, 뭐 4점, 45점까지 왔다 갔다 분포가 되게 크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재수생이 되게 유리한 해이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12특 그 지원자들을 거의 선발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재수생 학생들 중에 우수한 IB 성적과 SAT 성적을 가지고 지금 이번에 재도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이제 원년 졸업한 학생들 중에 IB 점수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모든 이제 최종 합격 발표가 나게 되면 제가 분석 영상을 준비해 드리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그 발표나 지금까지 준비했었던 것으로 느꼈던 올해의 어떤 전형에 대한 것은 재수생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그 각 대학 모집 전형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라 이건 하면 안 된대 라는 마지노선까지를 충분히 다 검토한 다음에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직전까지의 모든 어떤 서류들을 충분히 만들어낸 학생들이 지금 합격하고 있다. 뭐이 정도까지를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진행되는 뭐 이화여대나 이런 곳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대학들이 제시문 베이스인 어떤 가톨릭대나 송대나 서울대 같은 제시문 베이스, 그다음에 뭐 건영대처럼 뭐 MMI라든지 가천대처럼 어떤 생물화학 관련 문제서부터 뭐 의대에 대한 어떤 관련 어떤 지식이나 어떤 시사 상식까지도 물어보는 것까지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준비하시다 보면 처음 면접이 진행될 이화여대나 이런 것들도 다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도 또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해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워낙에 이번에 원서 접수 기간 동안 제가 준비 영상들을 만들어 드리지 못했었고, 그다음에 1차 합격 발표가 났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애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제 급하게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발표되는 결과를 가지고 제가 또 자세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진행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